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해안에 발생한 적조가 다음 달 말까지 계속되고 발생 지역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산강에 발생한 녹조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강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당국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노조가 오늘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투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문화융성위원회가 오늘부터 광주를 시작으로 지역 문화 현장 토론회를 갖습니다. 30도로 웃도는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산과 계곡에는 피서인파가 넘치고 보양식을 찾는 시민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청 건물 공사로 넉 달째 임시 청사로 쓰고 있는 영암 실내체육관은 말 그대로 찜통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11시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이 체육관 안의 수온주는 벌써 3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땡볕이 내려쬐는 한낮에는 대형 선풍기를 틀고 연신 부채질을 해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오후 12시부터 한 4시까지는 도저히 이 체육관이 너무 더워서 있을 수 없을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현장 방문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사무실 좀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깊은 계곡에서 쏟아지는 시원한 물줄기에 살인적인 더위도 잠시 물러서고 동심으로 돌아간 어른과 신바람 난 아이들은 물장구 치느라 시간 간 줄 모릅니다. 물도 시원하고 경치도 좋아서 좋아요. 복다림 하러 온 손님들로 삼계탕집은 그야말로 문전성시. 뜨거운 탕 한 그릇에 땀을 비처럼 쏟아내며 한여름 무더위를 잊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는 인삼이나 닭이 들어있는 그런 삼계탕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내부의 온도를 높이고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입추가 지났는데도 말복더위의 기세는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고 남도의 낮과 밤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남해안과 동해안에서 발생한 적조가 다음 달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여름 폭염에 의한 수온 상승으로 적조 생물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적조 발생 해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여수에서 부산에 이르는 남해 동부 해역에서는 높은 일사량과 대만 난류의 영향으로 적조 생물이 계속 증식해 고밀도 적조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산강 녹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녹조 수준을 넘어서 강물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당분간 비 소식도 없어서 별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나주시 구진포 선착장 일대의 영산강 물이 짙은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걸쭉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물질이 퍼런색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지켜봤는데 강물에서 올라오는 썩은 냄새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주민들 증언에 따르면 이 썩은 냄새가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이 썩은 물의 농도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짙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막아놓으니까 물이 막아들 못하니까 물이 썩은 거예요. 지금 물이 저절로 막 썩어. 제대로 썩은 거 제대로 썩은 게 막 그냥 냄새가 있어도 지금 물 썩은 냄새예요. 지금 이 냄새가 다른 냄새가 아니에요. 녹조도 모자라 강물이 아예 썩어가는 현상은 숭천보 바로 아래에서도 발견됐습니다. 볼을 넘어 물이 떨어지는 곳에 선명한 녹조와 함께 퍼런 이물질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물고기도 죽은 채 떠 있습니다. 그것만 탁 찍어갖고 막 온 저 하천에 다 녹조로 멍들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도 나오던데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정말 성질나요. 지난주 영산강 몽탄대교에서 목격된 녹조 현상이 영산강 중상류로 확산되는 양상이지만 별 대책은 없습니다. 환경부가 녹조 현상이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방류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녹조를 없애지는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보호 철거 이 문제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이것은 먼저 그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 비 소식도 없이 폭염만 계속될 날씨에 하루하루 썩어가는 영산강을 바라봐야만 할 처지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이렇게 숨이 턱까지 차는 폭염 속에서도 고령의 농심은 논과 밭을 향합니다. 더위 때문에 노약자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뜨겁게 달궈진 땅이 식기도 전에 햇볕이 내리쬐는 전남의 한 농촌 마을. 79살 김경수 할머니는 새벽 일을 마치고 더위를 피해 잠시 휴식 중입니다. 수확이 한창인 깨밭은 40도, 지면은 50도까지 치솟은 상태. 작업을 재개한 김할머니는 단 10분 만에 피부가 벌겋게 익었고 얼굴과 옷은 금세 땀으로 범벅됐습니다. 실제 김할머니 몸 상태를 검사한 결과 체온은 1도 가까이 올랐고 혈압도 급작스럽게 높아졌습니다. 땀땀시 못해 일을 아주 눈으로 들어가니까 싫었고 막. 올해 전남에서 발생한 열사병과 일사병, 탈진 등 온열 질환자는 56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상태. 10명 중 6명은 50대 이상, 사망자 4명은 모두 7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발생했습니다. 섬과 농촌마을에서 고령의 농민들이 더위도 아랑곳 않고 작업장이나 논밭으로 나서기 때문입니다. 독고가 많으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혹시나 또 쓰러졌는데 그 후에 또 이게 처치가 바로 안 돼가지고 또 위험한 일이 당할까. 자치단체와 보건당국, 경찰과 소방까지 논밭과 마을을 돌며 땡볕 아래 작업을 막아서고 있지만 수확기를 맞은 농민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지역에서도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마다 사무실을 소등하고 에어컨 가동을 자제하는가 하면 민간업체도 26도 이상으로 냉방을 자제하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른 순천시. 시청사안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봤습니다. 32도로 바깥 기온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무실 에어컨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실내 등도 모두 껐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로 쾌적한 사무 환경은 아니지만 최악의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아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 너무 더운데요. 이제 정부 시책이 지금 에너지가 많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모범을 보여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워도 참고 해야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시청 민원실도 예외는 아닙니다. 민원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편의를 위해 평소 2세대 이상 가동하던 에어컨을 한 대로 줄였습니다. 옛날에는 뭐 은행이나 관공서 등에 갔을 때는 비교적 시원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지금 엄청 덥습니다. 전력을 비상사태를 같이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서 좀 이해는 합니다. 에너지 절약에 다소 소극적이던 민간 업체들도 이번만큼은 다릅니다. 오후 2시를 전후한 순천의 한 대형마트의 실내 온도는 27, 8도. 고객들의 불편이 있더라도 최악의 전력 수급을 감안해 실내 온도를 26도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실내 적정 온도 유지는 물론 이번 주 내내 문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그 지속적으로 실내 온도는 민간 업체에 대해서 26도 이상으로 유지토록 지도 감독하고 또 일반 업소에 대해서는 문 열고 영업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폭염으로 인한 전력난 속에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를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한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기아차 노조가 오늘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해 파업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임금 교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늘 조합원의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파업 찬반 투표 결과는 야간 근무제 투표 등으로 내일 나올 전망입니다. 기아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최근 노사가 합의한 광주 공장의 62만 대 증산 프로젝트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문화융성위원회는 오늘 광주를 시작으로 지역문화 현장 순회 토론을 갖습니다. 오늘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열리는 첫 토론에서는 김동호 문화융성위원장과 이무영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해 대통령 공약인 문화융성과 지역문화 발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토론회에는 또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참석해 광주 지역 문화융성을 위한 실천 방안과 아이디어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10년간 매일같이 일했는데 월급 한 번 제대로 만져보지 못했다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수천만 원의 체불 임금 뒤에는 수상한 통장 거래까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적장의 3급 김광모 씨는 지난 2002년부터 한 레저업체에 고용돼 10년 동안 일했습니다. 식당 일, 밭일, 청소,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휴일도 없이 일했습니다. 거의 뭐 한 11시, 12시 그 정도. 하지만 월급은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2010년 중반부터 밀린 임금은 업체가 인정하는 것만 2,300여만 원. 더 큰 문제는 업체가 줬다고 주장하는 그 이전 7년 동안의 월급입니다. 김 씨의 통장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업체에서 뭉칫돈이 입금되는데 대부분 당일날 곧바로 인출됩니다. 누가 인출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난 2004년에는 업주의 이름으로 빠져나갑니다. 장애인 김 씨에게 줄 돈을 입금했다, 곧바로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업주는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런들 우리 광모 돈 저거를 갖다가 애틋한 아이를 갖다가 그 돈을 떼어먹겠습니까? 게다가 이 업체는 월급을 주고 김 씨를 채용했다는 명목으로 2002년부터 꾸준히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받아왔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을 월급도 안 주고 부려먹은 것도 모자라 정부 지원금까지 받아챙긴 의혹이 있다며 장애인 고용공단에 신고했습니다. 장애인에게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또는 실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으면서도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속여서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부당하게 수급했다라고 하는 진술들이 있어서 최근 한 달간 임금 체불 문제와 불법 장려금 수급 문제를 조사해온 장애인 고용공단은 경찰에 2차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곡성군 고달면의 섬진강에서 다슬기를 잡던 60살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수심 7m가량의 강 중심 쪽으로 이동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 수협이 또다시 비리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현 조합장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용 기자입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목포수협 최형식 조합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최 조합장이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준 지인이 직원 취업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 뒤를 봐준 정황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최 조합장은 직위를 잃게 되지만 재판 결과에 불복해 2심 법원에 항소했고 대법원 상고까지 가면 최종 판결은 1년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따라서 오는 2015년 농수축협 조합장 동시 선거까지 2년가량의 임기가 남은 최 조합장은 최소한 자신의 4년 임기는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 조합장 측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자리 보전을 위한 도덕 불감증적 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큰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정말로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가운데 내부 사정을 언론에 노출시켰다는 이유로 해임된 감사들이 목포수협 임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포수협이 전임 조합장 비리 하차 이후 3년 만에 또다시 현임 조합장 개인 비리에다 내부 갈등까지 이어지는 등 경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2019년 세계 수영대회 개최 예산이 1조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광주시가 오해라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수영대회 예산 관련 브리핑을 통해 수영대회 개최 예산은 1,149억 원 규모인데 선수촌과 수영훈련센터 건립비 등 예산 외 사업이 포함된 채 잘못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광주의 수영대회 예산 규모는 대구 육상대회 32%, 인천 아시안게임의 5%에 불과하고 예산 절감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는 수영훈련센터 건립 예산이 1,000억 원 규모인데 민자 유치가 힘들 경우 건립 계획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 공공사업에 도내에서 생산된 기업 제품 활용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지난 상반기 동안 구매한 공공사업 자재 가운데 도내 기업 제품이 전체 77%인 168개 92억 원어치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31% 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계약 심사를 통해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전세금 인상 등 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단기 정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예금 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전세금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영구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주택 보급량을 늘리고 전세금 인상폭을 줄이기 위해 정책 자금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리문화 선진화를 위해 광주 영락공원 사이버 추모관이 운영됩니다. 광주도시공사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영락공원 사이버 추모관을 검색하면 장례 정보와 문상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추모관에서 고인을 검색하면 영락공원 안치 일자와 안치 장소, 생전 동영상, 추모 글쓰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과 국립현대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업무 협약을 맺고 시각예술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해외 큐레이터를 양성하기 위해 공동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을 통해 국제 교류와 홍보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각 기관의 인력 양성과 문화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